오늘은 최강의 영국 함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슈퍼웨폰, 이탈리아 잠수특공대의 활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 연합군과 주축군은 아프리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죠. 이때 영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지브롤타, 몰타, 알렉산드리아를 거점으로 한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지중해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전장에 뛰어들면서 1941년 3월 그리스 서남쪽 지중해 마타판 곳에서 이탈리아는 영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양국의 전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국은 항공모함 한 척과 전함 3척 등 28척이, 이탈리아는 전함 한 척과 중순양함 6척 등 26척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초기 한포전에서는 이탈리아가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항모 포미더블이 가세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포미더블에서 발진한 함재기가 투하한 어뢰가 이탈리아 순양함에 명중을 했고, 뒤이어 크레타섬에서 발진한 영국 전투기까지 합세해 이탈리아 함대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공군도 지원하려 했지만 이 당시 이탈리아 공군 기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함대는 참패를 하게 되죠. 이탈리아 통치자 무솔리니는 마타판고 해전에서는 패배했지만 포기를 하지 않았고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무솔리니의 슈퍼웨폰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인간 어뢰 마이알레입니다. 명칭이 되게 재미나요. 인간 어뢰라고도 불리고 일부에서는 유도 어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조종사가 탑승해서 유도를 하는 어뢰다. 그래서 인간이 탑승한 어뢰 혹은 조종을 인간이 하는 어뢰. 그래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적함을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안 한 거죠? 인간 어뢰의 개념은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존재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죠. 당시 어뢰는 지금처럼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음향 호밍 어뢰가 제대로 전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져 어뢰로 직접 표적을 명중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인간 어뢰는 이런 어뢰의 유도 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어뢰에 탑승하게 했습니다. 즉 어뢰가 스스로 표적을 쫓아가는 기능이 없다 보니 사람을 태워서 사람한테 조종을 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가는 이 배는 표적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 사람이 조종할 어뢰면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2명의 잠수부가 적함에 접근해 탄두를 장착하고 난 뒤, 여기서 탄두라는 거는 폭발물입니다. 폭발물을 장착하고 난 뒤 잠수부가 빠져나오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인간 어뢰 마이알레였습니다. 마이알레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탈리아어를 잘 못해서 이탈리아어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귀에 테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마이알레라고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얘기할 때 마이알레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마이알레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돼지라는 뜻인데요.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이태리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조함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돼지를 모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마이알레의 최대 속도는 약 5.6km/h입니다. 왜 돼지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최대 운용 시간은 2시간 정도 돼요. 왜냐? 이게 축전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충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냥 운영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는 약 6.7m며 잠수복과 산소통, 산소 마스크를 장착한 2명의 승무원 혹은 승조원들이 탑승을 합니다. 어뢰 위에 사람이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산소 마스크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앞뒤로 같이 타는, 어뢰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요, 1935년에 이태리 해군이 사용을 했던 153mm 어뢰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일단은 크게 3등분을 하면 됩니다. 이쪽이 함수라면 함수 부분이 고성능 TNT가 내장된 탄두, 즉 폭발, 폭약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함수고요.
중간 부분에는 승조원들이 탑승하고 조함을 하고, 즉 운전을 하고, 그리고 공구 상자가 중간 부분에 있고요. 맨 뒤에 한미에는 엔진 그리고 조타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한미에 있습니다. 즉 가속, 표적을 발견해서 폭발물을 장착을 하면 함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조함하기 힘들겠습니까? 뭔가 튀어나온 게 있어야지 물살도 가르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잠수 가능한 깊이는 30m.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30m를 왜 이 사람들이 굳이 했을까? 대부분 그때 당시에 어뢰를 방지하는 철제 어뢰 방지망이나 아니면 적의 잠수함을 막는, 그러니까 항만에서 막는 이 철제 방어망이 30m 정도 깊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수 깊이가 약 30m 정도. 비록 무솔리니는 마이알레를 슈퍼 웨폰이라고 불렀지만 항속거리가 15마일뿐이 안 돼요. 즉 이거 혼자서 적진까지 다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함이 있어야 돼요. 잠수함이 마이알레가 타격해야 될 타겟의 표적의 근처까지 가주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함이 가서 근처에서 마이알레를 발진시키는 거겠죠. 마이알레 속도가 느렸는데 슈퍼 웨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가성비가 너무 좋아. 아니 보통 적의 전함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면은 뭐 항공모함이 가든 아니면은 뭐 순양함, 전함이 가가지고 한포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와 때와 작전만 적절하게 맞으면 그냥 요 조그만한 어뢰에 인원 2명이 가서 폭탄 하나만 달면은 적의 전함을 한동안 전력에서 완전히 뺄 수 있어요. 완전히 침몰을 시키긴 힘들 수도 있어. 왜냐? 대부분 항만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앉아도 완전히 푹 가라앉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게 조그만한 어뢰에 사람 2명 타서 폭탄 하나 붙여가지고 전력적으로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적의 전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인 거는 확실하고, 슈퍼 웨폰이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무솔리니는 슈퍼 웨폰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로 타겟은 정박해 있는 배들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정박한 배 말고는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보셨잖아요. 보통 뭐 구축함이나 아니면 전함의 속도는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함이 항진 중인데 그걸 갖다가 붙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탄을 장착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전함에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 어뢰의 탑승은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이탈리아 해군은 최초로 해상 및 수중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창설합니다. 1939년 창설된 부대가 바로 제1 돌격 전대인데요. 이후 1941년 제10 공격 보트 전대로 대칭을 하고, 폭약을 장착한 고속보트 운영 부대와 어뢰로 무장을 하고 수중으로 침투하는 이 2개 부대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뭐 같이 합동작전을 하고 이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수중 침투 부대를 특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단 한 명의 특수부대원이 수중으로 침투해 폴라항에 정박해 있던 오스트리아 해군 군함 비리브스 유니티스호를 격침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수중 침투 전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이후 인간 어뢰 개발 프로젝트가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마침내 1939년에 12대의 인간 어뢰를 양산을 하자 특수부대가 제대로 빵 하고 창설이 된 거죠. 이탈리아군은 실전, 투입전,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 공격은 예행 연습격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차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알레를 완성하고 그리고 관련 전술을 완성한 후 특수부대까지 창설한 이탈리아 해군은 본격적인 마타판곳 해전의 서력전을 준비를 하죠. 목표는 바로 영국 해군의 29,000톤급 전함 퀸 엘리자베스와 발리안트, 1941년 이탈리아 해군의 잠수함 시라가 10명의 특공대원과 3대의 마이알레를 싣고 레로스 섬으로 떠납니다. 폭약을 선에 매달고는 이 함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날 테니 자신들이 방지망을 열어줍니다. 포로로 잡히고, 무슨 소리야, 아까는 역정보를 흘리더니